네, 예고해드린 대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원래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 변상욱 대기자로 저희가 바꿔드렸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예, 방금 전에 이제 법사위 끝나고 바로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 속보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네. 윤석열 피청구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정말 제가 이걸 딱 들었을 때 검찰은 도대체 뭐라고 반응할까 저기. 예. 근데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법원 예. 행정처장은 대법관이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을 하지 않지만 천대엽 대법관의 위상, 법원 행정처장의 위상 등등으로 감안하면 사실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는 그 사람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과 비교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일선 재판부를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여러 자료들 즉 주석서라는 게 있고 특히 사법연수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형사실무 교육 자료 미래의 지금 법관으로 나갈 그러한 그 자료들 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한 얘기들 그런 것들 다 합쳐놓고 보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맞고 따라서 그것을 법무부 차관이 계속 아니다라고 우기는 거 위헌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옆에 앉은 사람으로서 그걸 바로 공박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틀린 얘기다. 상급심 가면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즉시 항고 기간이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설사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 있다 하더라도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니들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틀렸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강하니까 뭐 이구동성 저기 야당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범죄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규정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검사장 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소위 45분인가 7분인가를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 검사장 회의 열지 않았으면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즉시 기소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유가 있는 거고 고의가 있는 거다. 직권남용으로 지금 공수처 심은영 검찰총장 처벌받게 되기 생겼으니까 지금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검토 중이란 건 이건 그러니까 맨날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말로만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즉각 발언이니까요. 뭐 발언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즉각 발언이니까 굉장히 무게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걸 뭉개고 가다가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심우정 총장 자체에 대한 어떤 수사 가능성,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미 고발이 돼 있고 오늘 공수처장이 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다 법원 행정처장이 규정을 딱 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뭉개면 그 고의성이 더 짙어지는 거죠. 즉시 항고할 가능성 금요일까지 뭐 봐야겠군요. 오늘 어쨌든 법사위를 잘 열었다고 보고 현안질이 잘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은 굉장히 성과 중에 하나고 큰 과실이고 또 여기 와서 제가 권수필 뉴스 하이킥에서 또 강조도 하고 있고 또 내일 아침에도 얘기해야 되고 내일 전방위적으로 우리 야당에서 전방위적으로 또 시민들이 얘기하면 버티지는 못할 것 같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윤석열 비청구인은 다시 구속됩니까? 이렇게 즉시 항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즉시 항고하면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재항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대법원 판단. 그러나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지금 석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뭐 재구속한다 어쩐다 그런 관점으로 봐주지 마시고 그러나 시간은 매우 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저는 1심의 구속 취소 결정이 파기가 돼서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거 또 중요한 거는 체포적부심 그 10시간 반 가 있던 거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면은 구속 취소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대법원까지 확정만 되면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1심 재판부 이 구속 취소한 결정을 한 그 재판부가 다시 그 직권으로 재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등법원에서 만약 1심 결정을 뒤집어 버리면요. 만약에.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원래 법원이 잘못했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이 또 대법까지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건 또 이제 그렇게 되면 검찰이 계속 이제 윤석열 편을 계속 들게 되면 들라고 편을 들게 들라고. 되면 다시 그거 잘못됐다. 지금 형국은 어떻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1심 구속 취소 결정을 결론적으로 뭐 이유야 우리는 뭐 시간 단위로 해서 하는 거 반대한다. 그런데 그 재판부에 항의하겠다. 그 재판부가 풀어준 재판부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울 고등법원이 그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결국은 저 1심 재판부 원하던 바다 윤석열 석방이 우리는 목표였다라는 꼴이 되니까 다시 꼴이 되는 식으로 다시 재항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서 바로 안 따르고. 거기서 그칠 수 있죠. 그칠 수 있죠. 당연히 그거는 그칠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뭐 중요한 결정 같습니다.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좀 숨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몰아붙이십시오. 정말 저도 죽겠습니다. 저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듣는 분들이 워낙 그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2분 3분의 간격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근데 우리 앵커께서 얼마나 선거요. 들어요. 선거는 왜 밀립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시간이 왜 밀리느냐. 14일, 17일 설, 뭐 그전에는 4일 설, 7일 설 등등이 있었다가 계속 밀리는 건데 주문에 대해서 즉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책 부담이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법적 어떤 그러한 부담까지도 있지만 정말 눈이 감겨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의심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이증인 신청해서 채택해 주십시오. 이증인도 채택해 주십시오. 다시 이증인 다시 불러주십시오. 라고 할 때 8대 11로 국회 측 8, 윤석열 측 11 훨씬 더 피청구인 쪽의 의견을 신청을 들어준 편. 또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윤석열 피청구인이 석방된 변수도 그거 자체가 탄핵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왜 윤석열의 조사라는 건 사실상 없고 공수처든 검찰이든 없으니까 당연히 증거 자료로 헌재에 제출된 게 없기 때문에 소위 이 탄핵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 윤석열이 신병이 석방되는 걸 우리가 받고 윤석열 피청구인이 나오면서 어퍼컷하는 것도 받고 등등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뭐 없잖아 작용하는 느낌도 뭐 없잖아 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파면 재판, 탄핵 재판의 쟁점은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주문은 파면이란 주문은 일치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체포조의 운영과 관련된 어떤 그 부분은 또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게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전부 다 8대 0으로 다 일치했지만 세월호 7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어디 가서 있었느냐. 그것이 이 수장된 아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했다. 이 논점, 이 쟁점에 대해서는 8분 중에 6명은 아니다. 그거는 쟁점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 두 분만 쟁점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소위 보충 의견 또는 뭐 소수 의견을 남기는 부분에서 어떤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늘어질 최종적인 이유까지의 합의까지는 아직 못 갔나 하는 그런 추측적인 느낌이지 뭐 다른 뭐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이 수요일인데 대체로 노무현 대통령 때 3일, 박근혜 대통령 때 2일 전에 언제 선고하겠습니다라는 공지를 당사자에게 했고 알렸는데 기자들에게 알렸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데 금요일 14일 뭐 하루 전이라도
하루 전이라도 당일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루 전이라도 여전히 14일로 선고기일을 잡고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내일 그러니까 자꾸 통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17일이 이제 주말을 넘긴 주말 집회가 굉장히 뭐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고 탄핵 찬성 집회는 지금 100만 명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고 월요일일 수 있는데 다만 월요일은 화요일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 선고가 아닙니다. 변론기일이 있다. 그래서 월요일 선고가 조금 부담스러울 뭐 부담스러울 것도 없는데요. 그런 이론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14일이 아니면 17일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일이 아니면 17일 설은 의원님 그 최초 의견을 바꾸시진 않은 겁니다 아직. 뭐 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건부터 먼저 선고하겠다라는 것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지금 감사원장과 검사들 3명 2024 헌나 2번부터 2, 3, 4, 5 이 4개의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내일 선고하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내일 10시 선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적 여론 반응도 헌재가 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고기일을 잡는 데 있어서 내일 선고의 결과는 어렴풋이 짐작이 갑니다. 어떻게 여쭤봐도 됩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듯이 그러한 여론들까지 다 취합한 상황에서의 어떤 선고기일을 잡는 방식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사건 번호 순서대로 지금 선고기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도 순서가 아니라 이것은 바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건 무슨 소리야 말을 바꿨는데 그러면 결과도 뒤집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지만 적어도 아까 제가 결론은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좀 확신한다고 말씀드렸고 선고 이 사건 번호 순서로 하면 남은 것이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번호가 8번 한덕수 9번입니다. 한덕수 사건이 먼저 종결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사건 번호 순으로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먼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14일 설은 유력하다. 아니 저 17일 설은 늦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 하나 뭐랄까요? 사설 정보지랄까요? 이렇게 소문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다 어떤 판결도 났는데 이 선고 기일은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에 공지할 것. 이렇기 때문에 또 저번처럼 체포영장 때처럼 우리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이러고 버텨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어떤 소문 뭐 이른바 지라시라 그러죠.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신 확인 그러니까 선고기를 뭐 14일로 하겠습니다. 내일 이렇게 보내는 건 방식은 원칙은 서면으로 합니다. 선고기일 통지서라는 걸 송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뭐 즉일 다음 날 이렇게 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예외적으로 전자 방식으로 뭐 이메일이니 뭐 문자니 또는 전화니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윤석열 피청구인은 거의 11차례의 변론 중에 거의 대부분 출석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하지 않고 구두 혹은 팩시밀리 뭐 무슨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메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요? 다만 중요 사건에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헌재가 수신 확인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선고하려고 날짜 다 잡았는데 저번처럼 법기술 부려가지고 못 받았어 우리는 못 받았어요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심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까? 선고기일을 정해지기 전에는 선고기일 정해서 보내면 수신 확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는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오버한 거고요. 선고기일이 정해져야지 정해서 일단 구두로 전화나 뭐 이런 방식으로 뭐 이메일 방식으로 보냈습니다라고 수신
수신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 하면 저쪽에서 뭐 윤석열 측에서 우리 수신 확인 못한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예. 그건 선고기를 정한 다음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 자체가 아직 안 정해졌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윤석열 피청구 측에서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못 봤어. 그때처럼. 수신 확인 알려줄 예, 수 안 없다. 하고, 예. 수신 확인 알려줄 예, 수 예. 없다. 그 경우도 예. 아까 원칙은 수신 확인을 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초 변론기일 전에 뭐 나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 공전됐지만 두 번째는 뭐 그 자체를 안 받아도 발송 송달이라는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나오게끔 돼 있는 그런 조항을 적용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늘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법 기술을 아무리 부려도 그걸로는 어떻게 뭐 그건 마냥 미루고 이런 건 아니. 그건 아닌 것 걱정 같습니다.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하도 걱정할 일이 워낙 법 기술이 나와도 뭐 예상치 못한 일이 툭툭 터져 나와가지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써가지고 지금 뭐 지연시키고 회방하고 하는 방법을 쓰니까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자, 검찰 말입니다. 네. 의원님. 검찰은 거의 뭐 한편처럼 느껴지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 뭐 거의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고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행위들을? 12월 3일 날 방첩사 대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는 과학수사부 밑에 선임과장 부장검사입니다. 선임과장 사이에 전화 통화가 있었죠. 실제로 선관위로 출동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소위 그 김용현의 새벽 1시 반에 검찰의 셀프 출석의 원인이 된 것, 즉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알아낸 것은 심우정 총장이 국방부 차관 김선호 차관에게 전화해가지고 김용현 전화번호 알려달라 해서 이진동 차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랐는데 1시 반에 셀프 출석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다가 윤석열 앞에서 딱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던지듯이 공수처로 넘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검사장 회의 해가지고 결국은 1시간 동안 충분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밀어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을 유도한 느낌이 들고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쟁점으로 이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학설로서 오랜 동안 제기가 됐다라는 것이 오늘 법원 행정처장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대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검사장 회의를 한가롭게 열었다. 고의성이 짙죠. 거기다가 지금 마지막에 석방지휘를 즉시항고도 못하게 석방지휘를 했다. 이거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소위 특수본부장의 뜻과 뜻을 짓밟으면서 저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있는 거 아니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